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요양원 주간보호시설을 설립 예정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관을 설립할 때에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을 설립할 때에 대표자로서 직접 알아두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관 설립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대표자로서 스스로 기관 운영을 관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종사자나 트러블 메이커 등으로부터 휘둘리게 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나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거나 심지어는 법적 처벌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을 설립하고자 준비 중에 계시거나 계획 단계에 계신 예비 대표자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내용들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양원 주간보호 설립할 때에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그 첫 번째로요, 대상자의 특성 변화 알기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대상자의 특성 변화 알기를 첫 번째로 담아 놓은 이유는요, 다른 것들보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기관을 설립했는데, 기관을 설립할 때에 여러분께서 건축도 하시고 인테리어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건축과 인테리어 한 번 해놓으면 20년, 30년 사용해야 하는 설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번 건축과 인테리어를 해놓은 이 설비를요, 다시 증개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 변화에 따른 알맞은 시설을 여러분들께서는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요양원과 주간보호를 설립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기관에서 모시고자 하는 대상자, 즉 어르신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측을 함에 있어서 좋은 자료가 유튜브에 있죠. 자, 유튜브에서 국가통계 포탈의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 변화라는 영상을 여러분께서는 꼭 한번 보시면서 이 영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고민해 본 다음에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2022년도의 인구 변화 상태입니다. 보면 고령화율이 18%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평균 연령은 44.3세, 총 인구는 5,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요양원과 주간보호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 대상자가 되는 연령대가 바로 69세 이상, 즉 70에서 79세, 그리고 80에서 89세, 그리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70에서 79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2022년도라고 하면 이분들의 출생 연도를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80세의 어르신이라고 하면은 2022년에서 80세를 빼보면 되겠죠? 그러면 1940년 초반생 정도 되시는 어르신일 거예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1940년생 정도 되시는 어르신의 문화 수준, 학력 수준, 그리고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재산 현황 수준, 네, 이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가통계 포탈의 이 인구 피라미드 변화 영상을 보고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분석해서 예측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2022년에서 10년이 지난 2032년으로 가게 되면요, 고령화율은 27%에 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2년에 60에서 69세이셨던 분들이 2032년에는 70에서 79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에
60에서 69세 되시는 분들이 대략 360만의 인구였는데 10년이 지나서 이분들이 70에서 79세가 되었을 때는 310만의 인구가 됩니다. 즉 50만의 인구가 감소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생존하고 계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2022년도에 여러분들께서 기관을 건축하거나 인테리어를 했어요. 자,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60에서 69세이셨던 어르신들이 2032년도에 여러분의 기관을 이용하셔야 할 텐데요. 자, 그런데 과연 2022년에 건축하고 인테리어 했던 여러분들의 기관 설비가 10년이 지난 후에 이 대상자 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설비일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는 고민하고 건축과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2032년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고령화율은 35%에 육박하죠. 또 10년이 지나면 40%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각 연령대별로 특징을 이해를 하셔서 기관을 건축하거나 인테리어 또는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양원과 주간보호를 설립할 때요, 대표자분들께서는 기관 설치와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과정별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순서도를 작성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요양원과 주간보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기관 설립과 운영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의 연간 예산을 작성하는 부분, 또 연간 업무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사업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설치 부지에 대한 분석과 확보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설계하셔야 되겠죠. 설계는 사업 계획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 없이 설계를 하게 될 때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부분도 갖추지 못한 기관으로 설립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 전에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설계가 끝나면 건축 또는 인테리어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직원 모집과 설치 신고 및 지정 신청, 지정 직후의 업무와 실제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올리는 것까지. 자, 이렇게 과정별로 여러분들께서 순서도를 작성해서 이 과정마다 내가 어떠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대표자분께서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건설업체, 인테리어 업체, 의료기기 업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주위 사람, 현재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게 되실 텐데요. 자,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단순 의존하지 마시고 해당 정보의 진위, 타당성 등을 반드시 직접 검토해서 기관 설립에 반영해야만 합니다. 특히 얼핏 알아서는 절대 안 돼요.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요양원과 주간보호 시설을 설립하거나 또 설립해서 운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막 이제 접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정보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토를 잘 못해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쉽게 그 정보를 믿고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상당한 손실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으셨다면 단순히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타당한 내용인지들을 직접 검토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는요, 기본적으로 기관 설립 과정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의 대부분은 요양보호사고 요양원과 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장기요양 서비스죠. 결국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자라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표자라면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 내용, 즉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단계에 있어서는요,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구글을 통해서 해외 선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설립되어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해외 선진국의 요양원과 주간보호 시설들의 인테리어와 침실 구조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신 후에 기관을 설립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특히 대표자분이라면 다양한 규정에 대해서도 섭렵할 정도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관계 규정과 주요 법령에 대해서 꼭 한번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은 꼭 한번 대표자분께서 정독하셔야 하는 규정과 법령들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노인 인권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 영상도 반드시 시청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노인 인권은 1년에 한 번 전 직원이 수강하게 되고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분기에 한 번씩 전 직원과 어르신까지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무엇보다도 어르신 학대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대표자분이라면 이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꼭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한 바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만의 노하우가 담긴 기관을 설립하시는 것이 베스트죠. 그래야지만이 후회가 없을 겁니다. 또한 내가 설립 과정 중에서 축적하게 되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정보는 타인과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기관만의 설립 운영 전략으로 보완을 유지해서 노하우를 계속 축적함으로써 우수한 기관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대표자분께서 관리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매물로 나온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급적 대표자분께서는 매입해서 기관을 운영하지는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되시는 어르신들의 특성이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요양원을 설립하셨던 분들이 뒤늦게 대상자분들의 변화 특성과 건축과 인테리어로서 설비해 놓은 이 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 구조가 충분치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기관을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가급적 매입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설립한 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우리 기관만의 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시군구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요. 전부 업체나 컨설턴트에게 의뢰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군구를 방문하셔서 담당 공무원분께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종사자분들께서 어르신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분들에 대한 노무를 대표자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급여 계산하는 방법, 연차, 4대 보험 요율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연장수당 계산하는 방법 등 노무에 관한 기본 상식과 장기요양기관 근로자와 관련된 노무 이슈에 대해서도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립하려는 기관에서 근무하실 종사자분들께서 직종별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두고 기관 운영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프로젝트식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획조사를 통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잘못 청구한 급여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는 조사인데, 종사자분들께서 본인의 직종 외에 다른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러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표자분들께서는 종사자분들의 직종별로 해야 하는 업무 내용, 즉 직종별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종사자분들이 직종에 따라서 해당하는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종사자분들의 신고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통해서 그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던 비용을 환수당하게 되는 불이익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대표자분들께서는 기관 운영 시작 전까지 종사자 근로계약서에 명기되는 내용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분장과 근로계약서는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서에 직종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작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자분께서는 기관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종사자분들의 근로계약서에 명기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야야 휴휴처럼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기관 운영 시작 전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시는지를 사전에 파악해 두고 운영에 임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보다도 무엇보다 어르신을 향한 공경의 마음과 서비스 직업 의식을 대표자분께서 먼저 확립하고 계셔야 종사자분들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을 설립할 때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고 뒷걱정도 없다는 뜻인데요.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을 설립하려는 예비 대표자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자분들께도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은 대표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조직체를 이루어 운영되는 기관, 즉 조직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대표자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